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 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경고입니다. 알고 계신다면 그 숫자가 과연 충분한지 지금부터 제가 아주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그래도 자식들이 있으니까.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설마 내가 진짜로 힘들어지겠어?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오늘 저는 노후에 돈이 없을 때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단계별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60대, 70대, 80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강연장에서, 독자 편지에서, 댓글창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젊을 때 아무도 이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이 무너집니다. 이 순서를 모르고 노후를 맞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발 꼭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께 좋은 글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친구가 사라지는 속도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덕수 씨, 올해 72살입니다. 덕수 씨는 젊었을 때 꽤 잘 나가는 건축 하청업자였습니다. 50대 초반까지는 돈도 있었고 술자리도 항상 그가 계산했습니다. 모임에 가면 항상 상석에 앉았고 전화기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렸습니다. 그런데 55세에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못 받았고 보증을 섰다가 그 돈도 날렸습니다. 퇴직금 성격의 돈도 사업 정리하면서 거의 다 썼습니다. 60세가 됐을 때 그의 통장에는 2천만 원 남짓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같이 술 마시던 친구 박 사장이 슬슬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다른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박 사장이 골프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덕수 씨한테는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였습니다. 덕수 씨가 용기를 내서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네 골프 모임 생겼다면서? 나는 왜 안 불렀어? 박 사장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회비가 좀 있거든. 한 달에 30만 원인데 너 요즘 좀 어렵다고 들어서. 그 말을 들은 덕수 씨는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서운한 게 아니라 창피했다고 합니다. 30만 원이 없는 사람으로 친구한테 보인다는 사실이 너무 수치스러웠다고요. 그 전화 이후로 덕수 씨는 먼저 연락하는 걸 거의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덕수 씨가 수원역 근처 작은 국밥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국밥집 안에는 사람이 제법 많았지만 덕수 씨 혼자 앉은 테이블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그가 스마트폰을 꺼내 연락처를 훑어봤습니다. 수백 개의 이름이 있었지만 지금 당장 전화해서 밥 먹었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세어보니 한 명도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돈이 있을 때의 친구와 돈이 없을 때의 친구는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 곁에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의 여유 때문에 있는 건지 지금 이 순간 한 번쯤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인간은 잔인합니다. 의도적으로 잔인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잔인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 곁에 있으면 자기도 가난해질 것 같은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멀어집니다. 대놓고 절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락이 뜸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정작 당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친구가 사라집니다. 이건 제가 드라마틱하게 포장한 말이 아닙니다. 통계가 증명하고 수많은 노인들의 삶이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당신의 통장 잔액과 함께 움직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자식은 결코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듣기 싫어하실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최순자 씨 75살입니다. 순자 씨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 셋 다 대학 보냈고 딸 둘은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도 대줬습니다. 막내 아들이 사업 시작할 때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8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사업은 코로나 때 완전히 망했습니다. 8천만 원은 증발했고 아들은 지금 직장을 다니며 본인 생활도 빠듯합니다. 딸들은 각자 아이들 교육비, 대출 이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순자 씨의 한 달 생활비는 국민연금 38만 원입니다. 38만 원으로 한 달을 삽니다. 월세가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식비, 병원비를 38만 원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딸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얼마 필요해요? 아니, 그냥 전화했어. 별거 없어? 순자 씨는 돈 얘기를 꺼내지 못합니다. 꺼내는 순간 딸의 목소리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얼마요? 하고 물어보지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전화 받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명절에 와도 예전처럼 오래 있지 않습니다. 순자 씨가 한 번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아프다는 말도 못해요. 지난달에 무릎이 너무 아팠는데 병원 가면 돈이 드니까 열흘을 그냥 참았어요. 자식한테 얘기하면 또 부담될까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그 자식한테 아프다는 말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자식은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팩트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부은 부모일수록 노후에 더 외롭고 더 가난하고 더 서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쏟아부은 돈이 곧 내 노후 자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퍼주느라 자신의 노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습니다. 이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부모도 자식도 모두 힘들어집니다. 가장 슬픈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한테 짐이 될까봐 아픈데도 병원 못 가는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바로 30년 전에 자식 학원비 내느라 당신 밥도 제대로 못 먹던 그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에게 전부를 준 부모는 노후에 자식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부모가 됩니다. 세 번째 이하는 건강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를 나이 탓으로만 돌립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돈이 없을 때 건강이 무너지는 속도는 돈이 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왜냐고요?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을 미룹니다. 돈이 없으면 좋은 음식을 못 먹습니다. 돈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만성이 됩니다. 돈이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몸을 망가뜨립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정민호 씨 68살입니다. 민호 씨는 40년 동안 화물차를 몰았습니다. 몸은 항상 혹사당했고 허리와 무릎은 이미 50대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차 유지비, 기름값, 식비를 해결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정기검진?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62세에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처음으로 큰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척추관 협착증과 함께 초기 당뇨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5년만 일찍 오셨어도 지금 이렇게 진행 안 됐을 텐데요.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치료하면 낫겠죠? 의사가 잠깐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낫는 건 어렵고요. 지금부터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약도 평생 드셔야 하고 주사 치료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 민호 씨 귓속에서 메아리 쳤다고 합니다. 그 순간 든 생각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였다고 합니다. 치료가 무서운 게 아니라 치료비가 무서웠던 겁니다. 지금 민호 씨는 한 달 의료비가 4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50만 원입니다. 의료비 내고 나면 10만 원 남습니다. 1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을 미룬 결과가 결국 더 많은 돈을 병원에 쓰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65세 이상의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입니다. 그런데 치매 치료와 요양에 드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양원 한 달 비용이 최소 1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돈이 없으면 좋은 요양원에 갈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족이 직접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돌보다 보면 가족도 무너집니다. 노후에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닙니다.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것이고 존엄하게 아프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픈 것도 사치가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돈이 없어지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인간관계이고 그 다음이 자존감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자존감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오경숙 씨, 71살입니다. 경숙 씨는 40년 동안 학교 앞 문구점을 운영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동네 아이들이 다 아는 사람이었고 학부모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마을에서 나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게를 닫은 건 6년 전이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온라인 쇼핑이 문구 시장을 초토화시켰고 적자가 쌓여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자식들은 각자 바빴습니다. 가게를 닫은 뒤 경숙 씨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가게에 있으면 하루에도 수십 명을 만났습니다. 손님, 학부모, 이웃. 항상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을 닫은 순간부터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더 힘든 건 돈이 없어지면서 생긴 심리적 변화였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누군가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을 때 경숙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돈을 낼 수 있을지 계산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계산이었습니다. 그 계산을 하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웃이 어디 여행 갔다 왔어요? 하고 물을 때 경숙 씨는 저는 그냥 집에 있었어요. 하고 웃으며 대답하지만 그 대답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여행을 못 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사실이 들킬 것 같아서 부끄러웠다고요. 경숙 씨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요. 밥값 걱정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안 나가게 돼요. 근데 안 나가다 보니까 더 우울해지고 더 무기력해지고 이게 반복돼요. 이걸 노인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우울증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 배경에는 상당수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작아 보입니다.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모임에 나갈 때도, 선물을 줄 때도 그 작아짐이 쌓이면 결국 사람과의 관계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사람을 피하면 더 외로워집니다. 더 외로워지면 더 우울해집니다. 더 우울해지면 더 몸이 나빠집니다. 이게 돈 없는 노후가 만들어내는 파멸의 연쇄입니다. 노후의 자존감은 돈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위험합니다. 5번째 이야기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겁니다. 혹시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이라면 아직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실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뻔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재수 씨 65살입니다. 재수 씨는 3년 전만 해도 이 채널의 댓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고 퇴직금도 별로 없고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됐습니다. 지금 65살인데 이제 뭘 해도 늦은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 댓글을 보고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그 재수 씨가 어떻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사무직으로 일했는데 경비 일을 한다는 게 창피하다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수 씨, 일하는 사람은 창피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더 힘든 일입니다. 그분이 지금 경비 일을 하면서 월 180만 원을 법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거기에 국민연금 50만 원까지 합치면 월 230만 원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에게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파트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우울감도 줄었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최근에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셨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아침에 일 나가는 게 기다려져요.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해 줄 때 기분이 좋아요. 3년 전에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이게 현실의 역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첫째, 지금 당장 내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모릅니다. 막연하게 불안하기만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으십시오. 단순히 돈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일은 사람과의 연결이고 하루의 구조이고 자존감의 원천입니다. 거창한 일일 필요 없습니다. 가능한 일을 찾으십시오. 셋째, 자식에게 기대는 것을 줄이십시오. 지금 당장 자식에게 의존하는 구조를 하나씩 끊어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맞습니다. 넷째, 공적 지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기초연금, 의료급여, 노인 일자리 사업. 이건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맞습니다. 세금 내면서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섯째,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올해 검진을 예약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은 무료입니다. 지금 아프지 않아도 찾아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이른 순간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래도 당신의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저는 참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친구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노후 대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파도 병원 못 가는 현실을 말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말했습니다. 듣기 싫으셨을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잔인하게 얘기하냐고 하셨을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잔인한 건 이 현실을 모르고 노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너무 늦게 알게 되는 것. 그게 더 잔인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하나씩 천천히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허투루 살아온 게 아닙니다. 자식 키우느라 당신 것을 포기하셨고, 가족 먹여 살리느라 당신 몸을 혹사시키셨고, 남들 잘 되라고 손발이 닳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여러분 본인이 제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노후에 돈이 부족하다는 게 그 삶의 가치를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돈은 숫자입니다. 숫자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평가하게 두지 마십시오. 다만 그 소중한 삶의 남은 시간을 조금 더 존엄하게,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자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외면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